다음은 두 번째 문제 제시에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세 여자입니다. 26세 정도 되면 이제 사랑니가 올라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2대구치, 6번 치아죠. 6번 치아까지 모두 올라왔을 겁니다. 왼쪽 어금니 부위가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것을 먹었을 때 이제 통증도 느끼고 차가운 것을 먹었을 때 오히려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구조화된 문제 가운데 왼쪽 어금니라는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더 알아야 할 것은 치아의 명칭입니다. 자, 치아의 명칭을 이제 치아 형태학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학생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시켜 놓으면 되겠죠. 더 알아야 할 것. 그러니까 치아의 명칭을 아직까지 제대로 숙지를 못한 학생은 이제 더 알아야 할 것으로 분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치아의 명칭입니다. 치아에도 각각 이름이 다 있습니다. 앞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이제 부정기압에 관련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6세 여자의 경우 왼쪽 어금니 부분이라는 이 비구조화 문제에서 제시된 더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치아의 명칭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이 치아에는 이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름이었겠죠. 이제 우리 치기공과를 입학하기 이전에 뭐 앞니, 또 송곳니, 또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등 이렇게 이 생김새나 아니면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 앞쪽은 전치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뒤쪽은 구치 부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치부, 구치부 이와 같은 더 알아야 할 것 여러분이 또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시고 비구조화된 문제에서 제시된 왼쪽 어금니는 좌측의 제1대구치나 아니면 제2대구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치아를 번호로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구치나 유치를 이 FDI 표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우리의 치아를 상악과 하악으로 나눴습니다. 윗턱과 아래턱으로 나눈다 그랬죠. 상악과 하악을 나누고 또 정중선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중선을 통해 가지고 좌우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상악의 좌측이 되고 또 우측이 되겠죠. 그 기준점은 양쪽 중절치 사이에 있는 정중선이라고 있습니다. 정중선, 미드라인에 해당이 됩니다. 정중선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아니면 우측과 좌측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또 상악과 하악 이렇게 해서 4개의 악이 생기겠죠. 상악의 좌측 악, 상악의 우측 악, 그 다음에 하악의 좌측, 하악의 우측 악 이렇게 먼저 나누고 난 다음에 오른쪽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쪽이 아니고 환자 아니면 여러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치아 이걸 먼저 FDI 표기법의 11번으로 제시를 합니다. 오른쪽 그러면 상악의 우측의 중절치 11번이 해당이 됩니다. 11번 상악의 우측의 중절치 그 다음에 상악의 우측의 측절치는 12번에 해당이 되겠죠. 상악의 우측의 견치는 13번 상악의 우측의 제1소구치는 14번 상악의 우측의 제2소구치는 15번 상악의 우측의 제1대구치는 16번 상악의 우측의 제2대구치는 17번 상악의 우측의 제3대구치는 18번 자, 여러분 지금 FDI 표기법을 교수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상악의 우측의 중절치 상악의 우측의 제1대구치 상악의 우측의 제2대구치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막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표기를 하는 게 FDI 표기법입니다. 이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외 취업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표기법은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11번대였습니다. 상악의 우측 11번대 그러니까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까지 상하계 우측이었습니다. 우측. 여러분이 오른손이 있는 곳, 오른쪽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상하계 좌측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상하계 좌측의 중절치 21번에 해당이 됩니다. 상하계 좌측의 측절치 22번에 해당이 되겠죠. 상하계 좌측의 견치 23번에 해당이 되겠죠. 상하계 좌측의 제1소구치 24번에 해당이 됩니다. 상하계 좌측의 제2소구치 25번에 해당이 되겠죠. 상하계 좌측의 제1대구치 26번, 상하계 좌측의 제2대구치 27번, 상하계 좌측의 제3대구치 28번. 자, 이렇게 상하계 좌측의 제1대구치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숫자로 표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11번 때 상하계 오른쪽, 21번 때 상하계 왼쪽. 자, 이제 내려와 볼까요? 하악으로 내려오는 것은 다시 상하계 좌측에서 밑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악의 좌측이 30번 대에 해당이 되겠죠. 하악의 좌측의 중절치 31번입니다. 하악의 좌측의 측절치 32번, 하악의 좌측의 견치 33번, 하악의 좌측의 제1소구치 34번, 하악의 좌측의 제2소구치 35번, 하악의 좌측의 제1대구치 36번, 하악의 좌측의 제2대구치 37번, 하악의 좌측의 제3대구치 38번. 이렇게 31번부터 또 38번까지 하악의 좌측이었습니다. 왼쪽. 자, 그리고 나서 하악의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하악의 우측의 중절치 41번, 하악의 우측의 측절치 42번, 하악의 우측의 견치 43번, 하악의 우측의 제1소구치 44, 하악의 우측의 제2소구치 45. 이렇게 해서 48번까지. 그러면 41번부터 48번까지 이제 표기가 되겠죠. 힘들죠? 자, 이제는 여러분이 뭐 15번 치약 딱 그러면 상하계 우측의 제2소구치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또 25번 하악의 좌측의 제2소구치. 11번 때, 21번 때, 31번 때, 41번 때. 11번 때는 상하계 오른쪽 우측에 해당이 되고요. 21번 때는 상하계 왼쪽 좌측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31번 때는 하악의 좌측, 그 다음에 41번 때는 하악의 우측. 이렇게 해서 11번부터 41번 이 전체의 치아의 각 부위별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습니다. 이 표기하는 방법이 FDI 표기법입니다. 그러면 영구치는 표기를 했어요. 유치는 어떻게 할까요? 유치는 51번부터 갑니다. 똑같습니다. 51번. 영구치는 사랑니를 포함해서 제3대구치를 포함해서 32개였습니다. 그러면 유치는 20개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 유치를 한번 명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계 우측의 유중절치 51번, 상하계 우측의 유측절치 52번, 그리고 53번, 54번, 55번, 55번은 상하계 우측의 제2유구치가 해당이 되겠죠. 56번은 없습니다. 유치는 5개, 편악으로 해서 상악, 하악을 포함해서 20개니까 좌측에 5개, 우측에 5개, 하악의 좌측에 5개, 우측에 5개. 이렇게 해서 총 20개이기 때문에 번호가 55번까지밖에 없습니다. 예, 유치에는 55번까지. 자, 그 다음에 61번은 상악의 좌측, 왼쪽에 해당이 되겠죠. 상악의 좌측의 측절치 62번, 63, 64, 65번. 상악의 좌측의 제2유구치 65번까지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하악으로 내려오죠. 영구치 내려오는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하악의 좌측의 유중절치 71번에 해당이 되겠죠. 하악의 좌측의 유측절치 72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73, 74, 75번. 하악의 좌측의 제2유구치까지 75번. 자, 81번 때는 하악의 우측의
유중절치 81번입니다. 하악의 우측의 유측절치 82번, 그리고 83, 84, 85번. 85번은 하악의 우측의 제2유구치가 85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번호를 11번부터 21번, 31번, 41번, 유치는 51번, 61번, 71번, 81번까지 표기하는 것. 이것을 FDI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공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번호에 대한 부분들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치아를 번호로 간략하게 부르는 것은 이 의료진 사이에서 빠르게 파악하는 겁니다. 빠르게 이 환자의 치아를 상하계 우측의 제1유구치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화시켜서 부르기 위해서, 또 그리고 치료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또 이제 이 차트에 사용되는 표기법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FDI 표기법은 말로서 설명을 해도 되겠죠. 11번, 15번, 아니면 27번 치아, 36번 치아가 어떻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파머법은 이 FDI 표기법 비슷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일단 여기 파머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쉽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관적으로 이 치아가 몇 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나 진료 서류 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분류해 놓은 표기법이 파머 표기법입니다. 자, 이러한 표기법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세계 공통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외 취업에서도 이 치아의 표기법과 그 제작되는 재료만 알 수 있다면 그 의뢰서를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 표기법의 몇 번 치아에 어떠한 고정성 치과 보출물이 만들어야 되겠다, 날짜는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면 이 재료만 확인을 해도 쉽게 치과기공사와 치과의사가 주고받는 이런 치아의 번호, 표기법, 그리고 치아의 이름을 통해서 서로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작 과정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이 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만 된다면, 그리고 의사소통에 치아의 이름과 치아의 번호 이 정도만 충분히 해도 이 치아에 어떠한 재료가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치아의 명칭과 표기법, 지금 3학년 학생들한테는 이 구강보건학을 수강하는 3학년 학생들한테는 사실 쉬운 부분입니다만 1학년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좀 이래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치아의 명칭과 이 표기법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명칭 관련된 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해서 분류를 시키면 되겠죠. 또 하지만 아직까지 그 치아의 표기나 명칭 관련된 부분들을 아직까지 잘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은 더 공부해야 될, 더 알아야 될 내용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더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이 치아 우식증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 같은 경우 문제에서 왼쪽 어금니 좌측의 대구치에 해당이 되겠죠. 자, 좌측의 대구치가 지금 충치가 생긴 것 같아요. 치아 우식증. 자, 우리가 앞 시간에 그 부정기억을 하면서 이 치아가 올라오는 순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치아는 유치 이외에 영구치 가운데 가장 먼저 올라오는 치아가 이 육세구치입니다. 제1대구치에 해당이 되겠죠. 가장 많은 시간에 노출이 되어 있고 병원체든지 숙주나 아니면 환경 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32개의 치아들 중에. 그래서 가장 먼저 우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26세 여자가 가만히 있어도 치아가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치아가 아프다 그러면 찬 음식을 먹었든지 아니면 찬물을 먹었든지 이런 걸 먹었을 때 통증을 느낍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 특징이 뜨거운 것을 먹었을 때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치과에서 환자를 이제 제일 먼저 문진이라는 걸 합니다. 물어봅니다. 이제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라는 정도의 이 물어보는 방법을 문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진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이 환자의 구강 상태가 어떻다는 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치과는 아닙니다만 내과에서 청진을 하죠. 청진. 소리를 듣습니다. 청진기를 가지고. 그래서 그 내과에서 충분히 진료를 하는 그런 진단 방법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그리고 타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드려 본다는 뜻입니다. 치아를 치과 의사가 두드려 봅니다. 탕탕탕 이렇게 해서. 그때도 환자가 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민감도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환자가 깜짝 놀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문진을 통해서 환자한테 이 뜨거운 것을 먹었을 때 통증을 느낀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뜨거운 것을 먹었을 때는 이 치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신경치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치수염에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경치료를 해서 이 치수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비구조화된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제를 통해서 이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과제를 제출을 했고, 또 제가 그 과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낭질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 치아 우식증이 범낭질에만 있는 경우에는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식증이 발생했는지도 환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낭질에 한정된 경우겠죠. 그리고 범낭질과 상아질 경계 부분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차가운 것을 먹거나 아니면 단 음식, 뭐 사탕이라든지 뭐 초콜릿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을 먹었을 때 예민해집니다. 이 치아가 민감해진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아질과 범낭질 경계 부분까지 도달을 했을 때. 자, 그리고 이 상아질까지 진행을 다 한 경우에는 이 차갑고 뜨거운 경우에 예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민한 반응과 아프다는 표현은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갑고 뜨거운 것에 예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상아질까지 진행된 경우에.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치아가 아픕니다. 상아질까지 진행된 경우. 자, 그 다음에 우식증이 이 치수까지 진행이 된 경우에는 뜨거운 것을 먹으면 이제 통증을 느낍니다. 엄청 이제 고통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써도 되겠죠. 차가운 것을 먹으면 오히려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막 찬물을 입에 머금고 있으면 통증이 조금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일어납니다.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본 학생이나 또 주변에 이제 치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잠을 이룰 수 없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치수가 완전히 괴사됐을 때, 그럼 이거 예빈성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예빈성 검사를 보통 치과에서 하게 되는데 이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6세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치수까지 진행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더 알아야 할 것은 이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범낭질과 상아질, 그리고 치수, 이런 구조, 치아의 구조나 또 각 범낭질의 어떤 그런 특징들, 또 상아질의 특징, 또 치수에는 뭐 치수 강도 있고 또 근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악 같은 경우 이제 신경도 올라오겠죠. 이 하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좌측이 대구치였으니까 대구치 정도 하단에 그 하악 같은 경우입니다. 하악 같은 경우는 이제 하치주 신경이 뭐 흘러가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한번 더 알아볼 수 있는 학생들은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 알아야 할 것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치아 우식증이 일어나는 원인, 치아 우식증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자, 치아 우식증이 일어나는 요인들 중에서 숙주 요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체 요인, 환경 요인 등 이 어떤 갖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치아 우식증의 문제 제시에서 현재의 통증 상황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문제 제시를 통해 가지고 이 우식증의 숙주 요인이 과연 어떤 것인지, 숙주 요인에는 뭐 치아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타액들도 있습니다. 타액은 이제 또 타액선이 구강 내에 오는 타액선이 있습니다. 뭐 이하선, 설하선, 악하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타액선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구강 외의 신체 요인 등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이 더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뭐 치아 요인에서 구체적으로 치아 요인에 대해서는 치아의 성분들, 아까 그 범낭질과 상아질, 또 그다음에 이런 치수 관련된 부분의 성분들, 그리고 형태적인 부분들,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범낭질과 그 백악질, 그러니까 세멘토미였었죠. 이것을 경계하는 곳은 이 아나토미컬 크라운, 해부학적 치관에 해당이 또 됩니다. 또 뭐 임상치관, 클리니컬 크라운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치아 형태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임상치관 이런 부위들, 이런 배열 상태들, 아까 부정기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한테 언급은 해드렸습니다. 이 배열 상태가 치아가 올라오는 순서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타액 요인들도 이제 타액의 유출량, 유출이 많으면 그만큼 병원체들이 많이 씻겨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상들도 있겠죠. 그리고 뭐 타액이 점도가 이 묽다든지 아니면 점도가 높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될 거고요. 또 구강 외 신체 요인들도 해당이 될 겁니다. 구강 외 신체 요인이면 뭐 성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연령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민족에 해당되는 부분들, 아니면 또 유전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발육장애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성별에서 남자보다 여자에서 치아 우식증의 그 비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문헌조사에서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도 또 나올 겁니다.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남자보다 여자가 그 치아 우식증의 발병이 더 높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그 논의를 해놓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연령에서는 30살, 그러니까 30세 이전에는 치아를 상실하는 주 원인이 치아 우식증입니다. 하지만 30세 이후에는 치아를 상실하는 주 원인이 치아 우식증이 아닙니다. 그래도 뭐 이제 분포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그 치아 우식증보다는 치주 질환이 이제 조금 이제 앞섭니다. 30세 이후에는 치아를 상실하는 원인이 이런 경우들에 보고된 문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 병원체 요인으로는 이 치아 표면에 쌓이는 이 플라그를 한번 여러분이 더 알아봐야 되겠죠. 플라그가 뭔지, 또 이 플라그의 주 원인이 뭐 어떤 게 되는지.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럼 이 음식물 찌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세균이 번식을 시작을 하겠죠. 이제 그리고 또 입안에 남아 있는 이제 당분이나 아니면 전분 이런 것들을 이 또 세균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분해해서 자기가 이제 배출을 시키면 이제 산이 되겠죠. 산이 이제 범랑질을 공격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치가 발생되는 원인들도 여러분이 한번 더 알아야 될 내용으로 추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아 우식증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자, 대표적인 세균으로는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균입니다. 이 뮤탄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더 추가로 더 알아야 될 내용. 혹시 뭐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이거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해서 분류를 시켜도 될 것이고요. 또 오늘 저는 처음 듣는 세균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더 알아야 될 내용으로 이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균입니다. 참고로 이 조금 전에 이 우리 1회에서 부정기압을 분류를 하면서 유치의 맹추를 했습니다. 유치의 맹추를 하면서 유치가 이제 처음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이제 유치 전치가 해당이 되겠죠. 유치에서는 A번이 가장 먼저 올라옵니다. 특히 하악의 A번. 그래서 6개월 정도, 생후 6개월 정도에서 이 전치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엄마의 모유나 이런 모유를 뗄 때 그 우유를 갖다가 우유병으로 해서 여러분이 우유를 먹은 학생도 있겠지만 모유를 뗄 때 이제 6개월부터는 이제 모유를 점점 떼기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러면 처음에 이 치아 우식증을 일으키는 세균인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균은 범낭질에만 있습니다. 범낭질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유치가 올라왔던 6개월 때, 생후 6개월 때, 그 6개월 이전에는 그 어린애의 입안에는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죠. 이 범낭질에만 있어야 되니까.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대부분 아마 이 생활 습관, 뭐 유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생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빠와 엄마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어릴 때 아이고 귀엽다라고 뽀뽀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의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나 엄마의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가 여러분한테 오겠죠. 자, 그러면 자 6개월 정도 때 이제 모유를 떼기 시작을 하고 우유를 뗍니다. 그때 시작되는 게 이유식을 먹습니다. 또 아니면 그 전에 우유병, 여러분이 이제 우유병으로 먹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 우유를 태울 때 이제 물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엄마도 한번 먹어보고 아빠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면 그 우유병 젖꼭지에는 아빠의 뮤탄스와 엄마의 뮤탄스들이 많이 묻어 있겠죠.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옮겨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또 이제 이유식을 시작을 합니다. 이유식을 시작을 하면 뜨거운지 또 아니면 이게 여러분이 삼키기에 부드러운지 또 어떤 어머니들은 이제 또 잘게 부셔줄 수도 있겠죠. 입안에 넣어서 엄마의 이 타액을 듬뿍 묻혀서 또 그리고 잘게 부셔가지고 다시 뱉은 다음에 여러분한테 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를 통해서 이제 이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 이제 뮤탄스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뮤탄스가 여러분 이제 구강 내로 많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또 이 외에도 이제 뭐 단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그리고 또 요구르트 같은 거, 뭐 유산균이 이제 반류가 되면 산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또 이 우식증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 원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치아 우식증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어금니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1대구치 이 6번 치아 이게 가장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병원체에 오래 노출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충치의 60% 이상이 대구치에서 발생할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치아 우식증이 1년에 5개 이상, 기존 치아가 아니고요. 새로운 치아에 충치가 발생하는 이 치아 수가 1년에 5개 이상이 돼버리면 이게 다발성 우식증이 또 됩니다. 또 이런 거는 이제 일반 우식증에 비해서 이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빠르게 파괴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진단을 해서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의 치아가 상실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또 이런 이제 다발성 우식증 같은 경우는 젖병을 물고 잠을 자는 습관, 어린애들한테 거의 대부분 아마 젖병을 물려주면 곤히 잠을 자기 때문에 이걸 너무 지속을 하게 되면 입안에 그 우유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계속 숙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겠죠. 또 어린애들이 오래 자니까 그런 습관이나 아니면 또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이 심할 경우에 유치에 염증이 생겨서 유치가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치아가 자기가 있었던 위치에 다음에 영구치가 올라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대합되는 치아라든지 근원심으로 있는 앞쪽과 뒤쪽에 있는 치아들이 이제 접촉되는 공간이 없으니까 치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이 우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구치가 낮다고 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유치가 썩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구치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뮤탄스라는 세균이 그 입안에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은 식습관의 개선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제 보고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문헌조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더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양치하는 그런 습관들, 또 양치하는 습관들이 양치만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죠. 양치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릴 때는 이제 백마법 이제 사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 가면서 이제 교정을 해줍니다. 이제 칫솔질, 양치질의 그런 방법들을 조금 이렇게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제 예방에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좀 여러분이 더 알아도 되는 내용으로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그 우식에 관련된 부분들도 양치와 관련돼서 이 콜라나 이런 탄산음료들을 먹은 다음에 바로 양치를 하지 말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산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더 알아야 될 그 부분들 중에 혹시 참고해야 될 학생들이 있으면 더 알아야 될 것으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 그 패키지에 대한 치아 우식증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과 더 알아야 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다뤄보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패키지 치주질환에서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